여야 회동에서 핵심 법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을 하고 임시국회 통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기본 책무는 국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적절한 법안을 적시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경제 전문가들도 어제 강봉균 전 의원께서 또 그 김병준 교수께서 이미 많은 병원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네 병원은 다 민영화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때문에 영리 병원이 양성화되고 국민 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주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투자병원을 허용한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큰 뜻과 달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념에 매몰되고 있고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면서 반대만을 일삼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법의 경우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인데 이것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은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 결국 대기업 한 곳이 무너지면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또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는 그런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틈만 나면은 얘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런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은 법안 발목 잡기에 그렇게 나서지 아마 못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경우에 이것 역시 강봉균 전 의원이 야당 내에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던 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노동개혁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 기종노조, 즉 전체 근로자의 3%를 대변하는 민노총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 내 일부 세력이 동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등지고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법안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것은 일명 강사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당초 강사법은 현재 8만 3천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해서 신분 보장을 그리고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 교육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수혜 계층인 강사들도 대부분 이 법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다행히 우리 당의 강은희 의원이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대학 현장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강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강사들을 위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그리고 중국보다는 1단계 높게, 즉 우리나라 사상 최고 등급인 AA2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울려나는데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를 지적한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처럼 신용등급 상승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경제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닌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과거 경제 실적에 따른 통계치일 뿐 그 자체가 미래 경제 모습과 위기사항을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91년도에 잃어버린 20년인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로 유지했고, 불황에 접어든 지 7년이 지난 98년에서야 AA1으로 한 단계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당시 신용 등급은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 높았고, 일본은 높은 신용 등급만 믿고 구조 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업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지금 우리 모두 거대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높이면서도 앞으로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하향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이 서서히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고, 선진국 가운데 노동개혁을 안 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야당이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민노총 등 일부 이념화된 세력들이 낡은 정치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경제 도약의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민노총, 시민단체 등이 문화재의 이름으로 변질된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고 노동개혁으로 호도하고 정치구호까지 외치고 나섰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 20-30년 전에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호응해 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당인 새정년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야당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김진표 전 의원이 지적하는 발언입니다. 야당 내 민주노총 골수 지지층 때문에 노동개혁을 반대하면은 집권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것도 야당의 강봉균 전 의원이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새정년은 좀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길거리 세력,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세력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것은 책임 공당인 야당의 갈 길이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